자, 이어서 삐뚤어진 이명각 예제 3번을 해볼 건데요. 예제 3번, 예제 4번, 예제 5번 뭐 하나하나 역대급 문제들입니다. 배울 점도 많고 풀 것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고. 혹시 여러분 확률통계 중에서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 혹시 뭔지 아세요? 확률통계 전 단원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잖아. 확률통계 문제 나왔잖아. 역대 가장 어려웠던 문제. 확률인데. 스티커 문제 혹시 아세요? 이러면 알죠. 이럴 정도예요. 카드 3장이 있는데 여기 카드 스티커 하나 붙고 2개 붙고 3개 붙고 해가지고 막 들어가면 돌아가서 붙는 문제 있죠. 다 9분의 2인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 당시 진짜 정답률 완전 개 바닥으로 낮았었습니다. 답이 9분의 2인데 그때 9분의 2로 맞았던 친구 중에 하나는 맞은 거예요. 어떤 애가.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맞았어? 이랬어요. 자, 문제를 맞았으면 당연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학생한테 뭐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야, 이거 어떻게 맞았어 너?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실제로 문제가 진짜 지나치게 어려웠어요. 알겠죠? 확률치고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죠. 여러분 지금 배워왔어서 그 스티커 문제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지. 만약에 그걸 정말 시험장에서 만나잖아. 되게 황당할 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그 진법의 성질을 나머지 성질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확률의 곱셈정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24번이었고 얘가 25번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걔가 밀렸다고요. 걔는 너무 쉬워서 25번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확통 1장이거든. 확통 1장인데 얘가 나오니까 넌 좀 절로 가 있어. 이러면서 24번, 얘가 25번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학년도 있죠? 11학년도 9월 평가원입니다. 11학년도 수능 등급 컷 아시죠? 만점자 35명이었었다는 그 79점짜리 1등급 컷이었던 그 11학년도 있잖아요. 그 11학년도에는 당연히 수능 보기 전에 미리 예고편으로 모의평가도 겁나 어려웠었는데 그때 문제가 바로 그때 중에서 그런 이제 11학년도에 9월 모평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예고 그 앞에 있었던 문제가 스티커 문제였다고요. 알겠죠? 이제 그런 정도 해가 11학년도였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근데 얘는 이제 어렵긴 어려운데 이게 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법을 알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머리부터 비우고 난 이 문제를 푼 적이 없다. 처음 본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싹 다 비우고 처음 보는 관점에서 봐야 이 문제가 진짜 어렵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처음 딱 보잖아요. 여기 보시면 A, B, C, D가 딱 점이 4개가 있죠. 이게 한 평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A, B, C, D를 이렇게 다 연결해놨거든. 근데 실제로 한 평면 위에 있어 없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요. 근데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는 거를 캐치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B, C, D가 한 평면 위에 있다는 걸 캐치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물갈이가 됩니다. 한번 이만큼이 걸러져 버려요. A, B, C, D 한 평면 위에 있다 놓고 푼 친구들이 다 날라간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요. 보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볼게요. 어깨. 알겠어요? 이게 A고 B라고 볼게요. 이게 일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 팔 2개 서로 평행한 거죠, 지금. 이해 가시죠? 그리고 지금 이 팔하고 이 어깨는 직각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직각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A, 아니다. A, B, C, D, C, D, A, B. 알겠죠? 이 4개가 같은 평면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맞죠? 자, 근데 거기서 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 A, B는 그대로 있는데 C는 일로 가고 있고 D는 어디로 가? 같은 평면 위에 있지 않고 C랑 D가 위치하는 직선이 다르죠? 하나는 직선 M이고 나머지 직선 하나는 뭐야? N이지. 근데 어떻게 돼? 얘네 둘이 있다, 이렇게 있다.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는 한 평면 위에 있어. 얘는 이렇게 3개도 한 평면 위에 있어. 근데 이 4개는 어떻게 돼? 이 4개는 한 평면 위에 있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보고 같은 평면이 있지 않네가 확 와닿으면 일단 논리적이거나 공간지각력이 뛰어난 친구고 보통 대개는 그냥 그림이 이어져 있으니까 사각형인갑다 하면서 시작하다가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간지각력이나 논리력으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시각적으로도 확실히 같은 평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당연히 가장 우선되는 건 논리력. 1번 논리력. 논리적으로 같은 평면 위에 있는데 같이 직교한 방향으로 같은 평면이 있었으면 도착을 어디에 했었어야 된다? M이면 M, N이면 N. 같은 직선에 도착해야 되는데 C하고 D가 다른 직선에 도착한 걸 보니까 같은 평면이 있지 않군. 이게 뭐야? 논리력이야.
그렇게 해서 다르다는 걸 구분했어. 1번 1등 제일 잘한 거예요. 2등 딱 보니까 느낌상 같은 직선이 있지, 같은 평면이 있지 않은 거야. 지각 능력으로 감으로 한 거지. 그것도 2번으로 잘한 거예요. 3번 제일 못한 게 뭐야? 그냥 눈으로 보고 같은 평면이 있네 이렇게 딱 망한 거예요. 알겠지? 이게 제일 못한 건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해서 눈 믿지 마시고 공간 지각 능력 믿지 마시고 논리력으로 극복해보세요. 극복해서 해봤자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돼? 그 먼저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으로도 이게 다른 평면이 있다는 걸 보이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필요하냐? 기본적인 보조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런 보조선을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3번이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L이 이렇게 있어. L이 이렇게 있어. M과 N도 어디 있어? M과 N도 같은 평면이 있지 않고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있어. 근데 M과 N은 같은 평면이 있지만 L은 어디 있는 거야? 그 위에 있는 거지. 이렇게 된 상황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곡선 하나 그릴 수 있겠니?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니? 이렇게 그어서 여기다 뭘 그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L-라는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어주면 좀 더 이 상황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지 않을까요? L-라는 보조선을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L-라는 보조선 긋기 싫어요. 그건 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이해합니다. 다시 L-를 긋는 것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 그림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기서 많이 보시던 그림이 나오죠. 이른바 노트북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노트북의 모니터, 노트북에 뭐가 돼? 노트북의 키보드,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노트북의 모니터와 노트북의 키보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직교하게 그은 거죠. 이쪽으로 직교하죠. 어차피 이 직선 L은 누구랑도 직교, 이 면하고도 직교하고 얘하고도 직교한 거니까 이렇게 거도 직교하고 이렇게 거도 직교한 거죠. 둘 다 직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직각 표시가 되어 있지만 서로 평행하진 않은 거예요. 서로 진짜 리얼 평행했다면 같은 직선이 있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논리력. 딱 보니까 감이 같은 직선이 같은 평면이 있지 않다는 거는 공간 지각 능력. 그 다음에 그림으로 눈으로 보면 이 L' 하나만 그려주고 나면 아, 얘네 점의 세 개는 같이 있지만 얘는 밖에 있네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보는 게 눈으로까지 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거기서 일단 필터링이 돼야 됩니다. 필터링이 안 돼야 됩니다. 자, 공간지각력 없는 애 싹 걸러내고 하면서 막 걸러줬는데 거기 같이 걸러져가지고 아, 난 없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알겠죠? 나는 딱 피해 나가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슬슬 웃으면서 풀었거든요. 숫자가 너무 예뻐서. 숫자가 너무 예쁘다 생각 안 드세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가 2루트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길이가 5라고 나와 있고요. 이 길이가 4루트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길이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길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길이가 똑같이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 되게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보니까 딱 특이하지 않으세요? 봐봐, 이 길이가 5인데 대각선 길이가 5니까 내가 지금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3, 4, 5나 3, 4, 5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4루트 있잖아. 4루트는 보통 뭐 할 때 나오는 게 4루트야? 4, 4, 4루트이죠. 그죠? 그럼 똑같이 여기 1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딱 1 차이 나는데 1에다가 여기 2루트 그대로 내려오면 딱 3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상황 맞춰보니까 100% 이거네. 2루트 여기고 1이고 여기 3이고 여기 4면은 4, 4, 4루트에다가 똑같이 여기 3이고 여기 4면은 5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풀고 끝냈습니다. 근데 말 돼 안 돼? 말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요.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의 제곱이다. A 플러스 1의 제곱과 B의 제곱이 4루트 2 제곱인 32가 나와야 된다. 여기가 왜 1인데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루트니까 이 길에 1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원래 구하는 건데 숫자가 하도 이쁘다 보니까 굳이 연립방정식 안 구해도 뭐 3, 4 오면 딱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 끼워 맞췄으면 일단 잘한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스티커 문제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노가다로 세잖아? 그럼 729가지가 나와요. 처음 스티커 어디다 붙일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6번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문제 같은 경우 전체 경우가 72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망했던 애들은 실제로 막 그 수영도를 그려. 수영도 그리다가 27개까지 그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이대로 가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를. 맨 처음에 수영도를 그릴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어서 3개 그리고 9개 그리고 할 수 있어. 27개 좀 빠듯하지만 빼곡히 그렸어요. 아, 잠깐. 이대로 가면 81이 나오고 243이 나오고 729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이제 포기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날려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번을 보니까 졸라 어려워. 그치? 졸라 어려워서.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면각의 정의로 푸는 건 거의 힘든 지경이었는데 정사형은 더더욱 힘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공간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그나마 맞춘 애들은 어떻게 풀었을까? 좌표. 자, 원점 놓고 0,0,4가 되는 겁니다. 얘는 뭐가 돼요? 3,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은 뭐예요? 똑같이. 이 이루트만큼 빠지고 요점 좌표 구할 수 있겠죠? 요점 좌표가 평면방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법선 벡터 구해. 그래서 내적 구하면 어떻게 돼? 각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서 맞았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부러 거지같이 플랜 C로, 플랜 A가 출제 의도고 플랜 B는 잘못 만들어진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플랜 B인데 플랜 C까지 알려주면서 C의 유제, 예제까지도 집어넣어 놨을 정도로 플랜 C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요, 너네가 실제 시험장에 가면 차라리 그게 더 현명하게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애들아 너네는 존나 병신이니까 우리는 다 포기하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졸라 접혀놓고 풀자, 우리는 계산기야, 학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야, 자 이렇게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대로 수업은 하고 있는데 이 현실과 이상은 다를 수 있다고. 만약에 정말 30번이 진짜 나왔고 이게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버벅대지 말고 개의치도 말고 그냥 바로 좌표를 때려 넣으세요. 알겠죠? 솔직히 안 쉽냐? 004, 300. 그 다음 똑같이 마이너스 2루트 4, 마이너스 2루트 0. 그 평면방식 빨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법서부터 나오잖아. 자존심을 버리세요. 알겠죠?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금방 풉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대로 풀어볼게요. 그 방법 말고 정상으로 푸는 방법은 뭐냐면, 정상으로도 풀 수 있어요. 정상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 3이라고 구하고요, 이 길이 5라고 구하고요, 이 길이 2루트이고 이 길이 4루트였기 때문에 여기서 요선 하나 그어볼게요. 요선 요렇게 하나 그어봐야 되겠죠. 요선 요렇게. 요거 뭐 그은 건지 알겠어요? 여기 2루트 하나 그었고요. 여기까지 뭐 4루트라고 그었으니까 요 길이 나와 안 나와? 요 길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똑같이 직각이라고 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 나왔고 요 길이 나왔고 요 길이 나왔으니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정사형시키면 내려가겠죠. 그럼 바닥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사형으로 해서 구해도 되고 좌표 넣고 구해도 돼요. 그리고 당연히 평가 문제니까 출제 의도는 사실 뭐였다고? 이면각의 정의를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 이면각의 정의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진짜 재밌습니다. 멋있어요. 자, 이 길이가 5고요. 이 길이가 3이었고요. 이 길이가 얼마였다고 얘들아? 2루트 4루트니까 이 길이 얼마였다고? 2루트 10이 됩니다. 1대 2대 루트 5가 돼서 2루트 10이 됩니다. 그럼 이거 제곱하면 3이고요. 이거 제곱하면 5고요.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 40. 이거 3에 제곱하면 9, 25 더하면 34인데 이거 제곱하면 40이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지금? 둔각이에요. 둔각. 아 젠장, 직각 아니네. 직각 아니네. 여태까지 직각이었는데 그치? 직각 아니네. 그럼 못 구하네? 아니에요.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구하라고 낸 거야. 이거 뭐라고? 이 둔각이 아니야. 직각이 아니야. 둔각이야. 그래서 못 구할 것 같잖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둔각이니까. 교선은 교선이고, 교선 어떻게 해요? 교선을 연장을 해야 거기다가 직각을 긋든지 말든지 하지. 교선을 연장했어요. 알겠죠? 교선 연장했어요. 자, 이면과 바닥면 이루는 각을 구할 겁니다. 그럼 뭘 구해야 돼? 교선에 뭘 구해야 돼? 수직인 선을 구해야 되잖아. 그래야 이면각이 나오잖아. 이면각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정리를 배웠다고요?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한 가장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리가 삼수선의 정리. 그치? 자, 봐봐. 이 선에다가 수직인 선을 그어야 돼서 수직인 선이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직인 선이 이미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고도예요. 여기가 고도. 여기서 똑같이. 여기 이 선은 뭐야? 이 선은 이 바닥면하고 수직인 선이지. 그럼 여기다가 삼수선의 정리를 써보자. 뭐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요.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이렇게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요. 그럼 얘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고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삼수선의 정리에서 이렇게 내니까 뭐가 됐다고? 똑같이 여기도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수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가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 거고. 자, 근데 이게 출제 의도라는 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출제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엄청 예쁘게 나왔었죠.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요 길이가 마침 딱 3이라고 주어졌었지. 근데 요 길이도 마침 얘들아 뭐였었니? 3이라고 주어졌었지. 여기 보면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1이고 이게 2루트이고 이게 3인 삼각형이 있었어. 요 점을 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x라고 하면 점이 있고 여기가 뭐였어? 90도가 있었으니까 요가 그럼 몇 도가 되겠어? 당연히 점 90도니까 90도하고 더하기 점이 90도니까 여기가 뭐야? x가 되겠지. x가 되고 여기도 직각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 점이 뭐야? 점이 되는데 점하고 x는 3대 루트 2 대 1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점하고 루트는 3대 이 길이 얼마야? 루트 2대 똑같이 뭐라고? 1이라고. 그래서 이 길이를 닮은 비가 아니라 그냥 합동으로 그냥 쓰면 나오게끔 숫자가 일단 세팅이 되어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니? 질문이 뭐예요? 탄젠트예요. 탄젠트. 코사인이 아니라 탄젠트야. 코사인을 물어보려면 봐봐. 법선 벡터를 구하잖아? 그러면 내적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코사인이 나와요. 정사형을 구할 때도 코사인이 나와요. 근데 이면각의 정의로 구할 때는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그건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야? 이게 2루트이고 이게 4니까 나라도 뭘 물어볼까? 탄젠트를 물어보겠다. 왜냐면 딱 비율이 얼마니까? 루트 200이니까. 그래서 탄젠트는 얼마가 나온 거야? 루트 2가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도 뭘 물어봐? 탄젠트의 제곱을 물어보죠. 그래서 2가 나오고 15로 곱하면 30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게 출제도가 맞다는 거죠. 당연히 접혀놓고 풀어도 돼요. 당연히 정사형으로 풀어도 돼요. 그런데 이면각이 정의대로 풀어보세요. 연장시켜서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잘 들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 이면각이 정의대로 푸는 게 맞았잖아요. 자, 그리고서 감복을 했어요. 와, 멋있다. 평가 진짜 이렇게 내는 게 맞구나. 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게 뿌듯한 일이 생기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거랑 리얼 똑같은 문제가 평가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예제 4번이에요. 알겠죠? 예제 4번이 나중에 30번으로 나오게 되고 이따 예제 4번은 여러분이 이건 오늘은 수업을 다 마저 못하기 때문에 예제 4번에 여러분이 풀어갖고 오실 건데 예제 4번 풀어갖고 왔을 때 문제 풀어보시면서 방금 풀었던 예제 3번하고 주어진 상황이 정말 리얼 똑같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평가원이 이런 그림을 낸 게 확실히 맞구나 출제 의도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이게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 또 되더라도 또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예제 4로 넘어가기 전에 유제 8번이 하나 있는데 방금 전에 보시면 여기서 보조선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보조선? L-라는 보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L-라는 보조선이 있었는데 이 보조선에 대한 유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보조선이라는 게 항상 그래. 선생님이 그려주고 나면 아 저렇게 그리니까 편하구나 하지만 혼자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는 잘 그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보조선은 꼭 연습해볼 기회들이 좀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유제 8번도 제가 넣어놨는데 유제 8번도 아마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만 듣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졸라 헷갈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선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한번 궁리해보세요. 알겠죠? 궁리해서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유제 8번 풀어드리고 그 다음 예제 4번 풀어드리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똑같이 한번 잘 풀어보시고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제 5번도 예제 그 뒤에 있는 유제 9번도 다 공부할 문제들이니까 전부 다 풀어갖고 오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예제 3번에서 리뷰 하나만 제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음료수를 이렇게 많이 사놨어. 이걸 다 마시면서 할 거야. 알겠죠? 목이 지금 나갔어요. 자, 예제 3번하고 유제 8번이 있는데 예제 3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같은 평면이 있지 않고 서로 평행한 세 직선 LMN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지, 그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리뷰를 해보니까 이 상태에서 같은 평면이 있지 않으면서 서로 평행한 직선 LMN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사실 이제 3번 문제를 풀 때 제가 그랬거든요.
L선 하나 있었고 M과 N도 얘네들하고 똑같이 평행하니까 M하고 N하고 똑같이 평행한데 셋 중에 적어도 둘은 같은 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평행한 두 직선 한 평면을 결정하니까. 자, 그럼 얘가 같은 평면이 있지 않으면 같은 평면이 있는 거 하나 땡겨와가지고 하나 그려주면 참 좋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그린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고. 실제로 그걸 그려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여기서 똑같이 저렇게 돼서 이 녀석이 하나 그려져야 이때 3, 4, 5도 똑같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또 여기서 뭘 내려? 수선의 발을 똑같이 내리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L-를 긋지 않고는 문제를 딱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L, M, N이 있으면 그것만 긋지 거기다 보조선을 안 긋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조선 안 긋기 때문이구나. 자, 보조선 앞으로 그어야겠구나 하고 수업을 끝내면 당연히 다음 문제를 풀 때는 또 이 문제에서는 어떤 보조선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연습이 충분히 안 될 테니까 그게 안 될 거란 얘기죠. 실력의 향상이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유제를 꼭 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이 또 그릴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든 게 유제 8번이었습니다. 유제 8번 보세요. 유제 8번은 문제를 풀고 맞추고 틀리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떤 보조선을 그렸어야 될지 잠깐 생각을 해보자. 봐봐. 예제 3번에서 뭐였다고? 서로 평행한데 같은 평면이 있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유제 8번에서 뭐냐면 서로 수직한데 같은 평면이 있지 않은 거예요. 서로 수직하다는 얘기는 90도 각도를 이룬다는 얘기인데 같은 평면이 있지 않으니까 꼬여 있겠지. 근데 그게 세 개야 서로. 세 개가 서로 수직해. 원래 세 개가 서로 수직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X축, Y축, Z축이야. 그지? 근데 걔네들은 다 만나잖아 원점에서. 근데 얘네들이 또 그 와중에 같은 평면이 있지도 않아서 꼬여야 되는 거니까 X, Y, Z축하고는 다르지. 그치? 자, 이 상황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릴 거예요? 그냥 축을 이렇게 서로 꼬여 있는 걸 그릴 거야? 만약에 진짜 그림을 그려보잖아? 더럽게 깔려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얘는 분명히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야? 옆에 있는 거야? 더럽게 깔린다. 이렇게 그려놓고 회계를 시작하잖아. 서로 수직한데 직교하고 만나지 않는 녀석, 한 평면이 있지 않은 녀석이라고 하면 헷갈리게만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태가 아니라 보조선 하나 그려봐야 되는데 나한테 보조선 그리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만약에 떠올릴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자, 봐봐. 이 상태면 어떻게 할래? 서로 수직이긴 한데 절대 만나지 않는 세 직선을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보조선들을 뭘 그려놓고 거기다가 세 개를 표시하면 제일 좋을까? 그렇지. 이게 좀 IQ야. IQ라기보다는 공간지각력이나 문제 푸는 센스예요. 다시 서로 수직한데 떠오른 친구들은 잠깐 기다려주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수직한데 같은 평면이 있지 않은 직선들이 동시에 빠박하고 딱 보여지는 상황이 언제 있어? 직육면체가 있다고요. 직육면체. 그래서 직육면체를 먼저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알겠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직육면체를 먼저 떠올려 보라고요. 직육면체를 하나 먼저 떠올려 놓고 시작하자고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얘네 셋이 지금 이 중에서 세 개의 선을 골라야 되는데 절대 수직하지 않는다라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녀석 하나 지나가고 있고 똑같이 이런 녀석 하나 지나가고 있고 또 나머지 한 녀석 이런 녀석 하나 지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이런 녀석 하나, 이런 녀석 하나, 이런 녀석 하나 지나가고 있으면 서로 수직한데 절대 만나지 않는 평면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나니까 얘네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솔직히. 더 와닿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보조선의 위력입니다. 사실 보조선은 여러분들이 공간 지각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결정적인 키를 제공하죠. 이래야 이제 뭐 조건들을 한 개씩 언급해서 문제를 풀 테니까. 근데 사실 앞선 예제 3번 문제도 어땠니? 학생들이 못 풀었는데 해설 강의를 듣고 나면 또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선만 연장해서 수선의 발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좌표화도 있고 안 되면 정사형도 있고 뭐 방법은 많았는데 왜 그 당시 정답률이 그렇게 바닥이었는가? 그게 왜 그러냐면 해설 강의를 들을 때에는 선생님들이 보조선을 그려주죠.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보조선이 안 그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차이에서 현실적인 정답률과 그 다음에 수업에서의 정답률의 차이가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얘가 이게 아니고 밑에 거다. 그죠? 그다음 똑같이 얘가 이게 아니고 위에 거다. 이렇게 올라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그런 모양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 서로 정육면체 6개, 다시 말해 12개의 세트 중에서 4개 세트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또 4개 세트 중에 하나를 골라 서로 꼬여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 중에 어떤 모양 상태를 말하는 건지는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하나하나 언급을 좀 해봐야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급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나가는 게 훨씬 쉬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거기 있는 조건들을 연립해서 따져나가시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그게 딱 예제 3번의 연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다만 유제 8번에 제가 양심 고백을 하나 하고 넘어가면 유제 8번이 단점은 있어요. 장점은 보조선 그리는 연습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딱 맞는 문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그거는 정의로 안 풀려요. 이면각이 정의로 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로 풀어야 되냐면 그냥 정사형으로 푸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고도 아 이거는 내가 욕하던 그 문제가 됐다. 정사형으로밖에 안 풀리는 문제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자니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실어놨거든요. 게으름의 소산입니다. 알겠죠?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갈아엎자니 너무 힘들더라고. 뭐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좀 다시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일단 이 문제만 정사형으로 풀고 오케이? 보조선 그리는 것만 한번 복습을 좀 해보시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죠?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정사형으로도 풀어보긴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 정도 하고 우리 예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4번이 진짜 중요한 문제죠. 예제 4번입니다. 이때가 이제 예비평가원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비평가원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예비평가원 모의고사가 나오면 되게 불안해요.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육과정 바뀌면 좋아 안 좋아? 더럽게 자주 바뀌죠. 교육과정이 뭐 4년마다 바뀌고 이제 지금 3년 남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3년 후에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뭐 문이과가 통합되죠. 그래서 뭐 각자 다 다른 수업들을 들어나가서 전부 다 수능 같은 일원된 수능 시험이 어디까지 치러질지는 모르는, 다시 말하면 고1 과정까지만 수능을 칠 건지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수능의 유형이 여러 개가 쳐져서 지금부터 가형, 나형이 아니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이렇게 칠 건지 아직까지도 정해진 게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2개인데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 하고 두 번째 너무 늦게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 고3쯤 됐더니 이제 수능을 이렇게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강사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를 들면 예비평가원 문제가 오늘 공개되는 날이에요. 수능 날보다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예비평가원 문제가 공개가 됐는데 문제가 그동안 보던 수능 문제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면서 이 문제를 딱 봤는데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도한 숨을 푹 쉬었던 생각이 납니다. 다 가장 먼저 뭐부터 받겠어요? 당연히 30문제 공개되면 강사 입장에서 뭐부터 볼까? 너네야 당연히 1번부터 풀겠지만 선생은 뭐부터 풀까? 당연히 30번부터 풀. 30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 수능 30번 문제 보고 충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30번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뭐야? 불수능이야? 그랬더니 이제 한두 문제만 불수능, 나머지 문제는 안 그랬었는데. 자, 그랬죠? 자, 이 30번 문제를 보시면서 느끼는 점은 여러분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이 4번 문제 보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예제 3번하고 리얼 개똑같다.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제 3번 방금 풀었던 문제하고 리얼 완전 완똑이에요. 완똑. 오케이? 예제 3번의 유제를 평가원이 냈다면 예제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말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거꾸로 말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 똑같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 2014년 예비평가원 15학년도겠죠. 15학년도의 모의평가나 다른 14학년도의 모의평가지 12년 5월에 쳤으니까 14학년도의 모의평가니까 그 모의평가랑 그리고 2011년 학년도의 9월에 나왔던 문제가 둘이 어떻다고?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다시 요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둘 다 한때 유명했던 킬러였고 요건 진짜 여러분이 잘 알아놓으셔야 요걸 따옴표를 똑같이 만들어서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문제 풀었을 때 똑같은 문제라고 느꼈겠어? 못 느꼈겠어? 전혀 못 느껴요. 그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두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리얼 똑같은 문제. 알겠죠? 그래서 어떤 점이 그렇게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굴을 잘라요. 굴을 이렇게 저렇게 잘랐는데 거기 보시면 데이터가 나와 있죠. 뭐가 돼 있냐면 A가 같은 평면 알파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A랑 평면 알파까지 거리가 거기 얼마라고 그림에 써 있냐고. 2분의 루트 6이라고 써 있지. 2분의 루트 6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한 A가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루트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원 스타일 하나 보여주는 거죠.
아니 A의 위치를 정확하게 줄 거면 정확하게 주지 생뚱맞은 전혀 필요도 없어 보이는 숫자를 하나 주는 겁니다. 2분의 루트 6. 그런데 보니까 2분의 루트 6 안에는 뭔가 루트 2도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뭔가 루트 3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특수 숫자들의 향연이라는 게 느낌이 좀 오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걸 풀어 헤치기 시작하면 각종 데이터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이면각 뭐라고 나와 있어요? 45도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그 45도 이면각을 표시를 하자. 또 45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여기가 45도란 얘기는 뭐냐면 이 길이도 똑같이 2분의 루트 6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 됐으니까 루트 2배 해주고 나면 2는 똑같이 지워지고 루트 3이 되는 녀석이 바로 요 길이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알겠지? 이렇게. 맞지? 결국 요 길이가 루트 3인 걸 숨기고 싶어서 뭐라고 한 거예요? 2분의 루트 6이라고 이상한 숫자를 낸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루트 3인 게 여전히 끝나지가 않은 게 점 A가 어떻게 만들어진 점이었니? 중심 O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든 점이었지. 맞아요. 중심 O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든 점이었었으니까 여기 위에 중심 O가 이렇게 있었더라면 똑같이 수선의 발을 내렸으면 이 길이도 얼마가 됐을까? 루트 3이 똑같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루트 3, n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요 원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이다라는 얘기를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 루트 3, 루트 3이란 말로 빙글빙글 돌려서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중심까지의 거리가 루트 3만큼 떨어져 있는 점 A에 대해서 이러면 될 거를 뭐라고 했다고? A와 알파의 거리는 2분의 루트 6임. 그 다음에 니네가 삼각비를 알아서 구하면 루트 3이 나올 거니까 해보든지 말든지. 자, 이게 수능의 컨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이렇게 3번 숨겼어. 자,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너무 예제 3번하고 존똑이라서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같이 교재에다 실어놓긴 했는데 원래 교육과정상 제가 흐름상 수업의 흐름상 배치를 하려면 여기다 배치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한테 아직 제가 안 가르쳐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가 단면을 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아직 안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혹시 미리 좀 알아놓도록 하죠. 구가 이렇게 있고요. 단면으로 똑같이 잘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라지 R, 스몰 R, D, 세타 이 세 개를 네 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라지 R, 그다음 거리 D, 똑같이 스몰 R, 여기 각 세타. 요 삼각형을 무조건 찾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보통 라지 R이랑 스몰 R이랑 D랑 세타 중에 하나의 정보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이 구하시는 거예요. 뭐 평면의 방정식이 나온다든지 구의 방정식이 나와 있을 테니까 D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라지 R, D, 스몰 R, 세타 이 네 개의 항목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걸 어디서 배울 거냐면 구의 단면인가 구와 단면인가 제가 맨날 각 단원명 정할 때마다 고민 많이 하는 파트인데 구의 단면인가 구와 단면인가 구부 단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집에도 구의 단면 고난도라는 단원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때도 관련된 이론 수업을 할 건데 그 전에 맛보기만 보여드리면 뭐라고? 라지 R, D, 스몰 R, 세타 이 네 개를 찾아야 된다. 그럼 만약에 그걸 알고 있었으면 이 길이가 루트 3인 걸 아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이 구의 반지름 얼마나 그랬어? 2라 그랬지. 맞지? 그 다음 요까지 거리 얼마나 그랬어? 루트 3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들어야 돼? 반지름이 라지인데 거리는 루트 3이다. 그럼 요쪽 조그만 반지름 얼마야? 1이란 얘기고 각은 몇 도란 얘기야? 요 세타는 몇 도란 얘기야? 30도 6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얘기다. 까지도 머릿속에서 지나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뭐가 생긴다고? 반지름 1짜리 원이 여기서 빙그르르 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반지름 1짜리 원이 돌고 있었구나. 이렇게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돼서 2분의 루트 6이라는 숫자 하나에서 여기까지 정보가 온 거야. 여기까지 오려면 뭐가 필요했다고? 2분의 루트 6에서부터 여기까지 정보가 모두 다 그려지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숫자 하나로 그림이 이만큼 그리게 시키는 게 평가원의 좋은 문제 표현 중에 하나죠. 아주 건성으로 숫자 하나 띡 알려준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문제는 순서대로 풀어나가니까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진 거고 자 2단계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보세요. 여기를 듣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우지 말고 생각해야 돼. 알겠어? 자꾸 내가 평가원의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그걸 내가 듣고 하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내가 평가원의 문장 해석을 한 골백 개 해줘야 되는 거야. 수백 개 해줘야 많이 들으면서 아 저런 식으로 말하는구나를 알게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저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다가 이건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내가 말해주는 거랑 같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몇 개만 공부해도 금방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봐.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직선 OP하고 직선 AQ는 서로 평행하다. 직선 OP하고 직선 AQ는 서로 평행하다.
이걸 듣고 난 진짜 평가 미쳤다. 문제 너무 잘 낸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OP하고 AQ는 평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가 돼야 돼? OP하고 AQ가 평행해. 그럼 너네 그거 듣고 아, 걔네들이 평행하지. 그게 아니야. 안에 있는 속뜻 OP하고 AQ가 평행하기 위해서는 OP랑 AQ랑 그 이면각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이건 제가 시간 드릴게요. 30초 동안 가만히 생각해도 괜찮아요. OP하고 AQ라는 거기 있는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서로 평행하다고. 그럼 걔네 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걔네들이 평행할 수가 있겠어? 얘랑 평행한 게 하나 더 있어. OP랑 AQ랑 평행하면 당연히 같이 평행한 게 하나 더 있어. 뭐가 더 평행해? OP랑 AQ도 평행해. 근데 걔네 말고 또 걔네랑 평행한 게 하나 더 있다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지, 뭐라고? 교선이 평행한 거예요. 교선이 평행합니다. 교선이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렵죠. 이런 게 이제 평가원 문제에 갖고 있는 진짜 따라잡기 힘든 그런 점이에요. 제가 나름 유제 만든다고 정말 열심히 만들어요. 정말 밤새 연구해서 만들고 매년마다 미치겠어. 수업하는 게 힘들어? 파이널 만드는 게 힘들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파이널 만드는 게 힘들어요. 매년 이런 걸 16개씩 만들려고 생각을 해봐봐. 수능은 평가원이라는 곳은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겨우 3회 만들어. 6월, 9월 수능. 그래 안 그래? 그것도 여러 명이 모여서 막 검토진 다 붙어서 만들어. 연구실 조교들 쓰고 학생들 중에서 이제 알바로 대학생 가는 친구들이 알바로 선생님 저 문제 오류 있나 검토해 볼게요. 뭐 해도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매년 하는데 강사로서 수업이 힘드니 파이널이 힘드니? 파이널이 훨씬 힘들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안 하려면 뭐 안 할래? 저 강의는 계속해도 됩니다. 강의한 뭐 제가 아는 거 설명해 주는 거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이기도 하고 뭔가 뭐 에너지도 받을 때가 있고 오히려 강의 끝나고 나면 강의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가끔 있긴 하지만. 오케이? 자, 밤 몇 시에 수업이 끝났어. 막 알려줬는데 애들이 확 배워서 그냥 딱 가는 거야. 집에 갔는데 집에 갔어 애들은. 갑자기 외롭고 허하고 좀 뭐 더 해야 되지 않나. 진도 좀 더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가끔은이지만 너네 왜 공부하다 보면 재밌을 때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하고 비슷해. 가끔은 강의하기 재밌을 때도 있어. 근데 파이널 만들고 진짜 너무 괴로운 작업이야. 자, 근데 그렇게 해갖고 열심히 만들었다 칩시다. 만들고 나면 나도 이제 눈이 있잖아. 평가원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교육청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깠던 한 말이 있잖아. 그럼 그 눈으로 그 말로 내 문제를 평가하는 거야. 아까도 내가 방금 그랬죠. 이래놓고 정상밖에 못 푸는 문제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내는 문제를 보고 내가 까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괴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 제가 열심히 만든 문제니까 풀어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학생들 중에 나한테 배운 애들이 선생님 이거는 정상밖에 안 풀리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미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년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제일 따라잡기 어려운 포인트가 어딥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똑같아. A에 대하여 B일 때 C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야. 항상 그렇잖아. 삐리리에 대하여 무엇무엇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잖아. 무엇을 구하시오는 쉬워. 무엇무엇에 대하여도 쉬워. 근데 무엇무엇일 때를 얘기할 때 무엇을 구할 때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쓰이면서도 그 안에 속뜻이 들어있는 무엇무엇일 때를 알려주는 게 평가원 스타일인데 와, 그 표현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미친놈들입니다. 정말 너무 똑똑한 새끼들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OP하고 AQ하고 평행하잖아요. 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서 욕한 거예요. 알겠죠? 자, OP하고 AQ하고 평행하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AQ가 있는데 AQ는 빗면 베타 올라가는 AQ에 있는 거잖아요. 빗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AQ를 따라서 올라가면 OP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닥면에 있는 거죠. 그럼 OP를 따라서 움직이면 걔는 높아지겠니 낮아지겠니? 고도가. O에서 P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고도가 낮아지겠니 올라가겠니? OP는 바닥면이니까 OP를 따라 아무리 움직여도 고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에요. OP는 안 바뀌어요. 그럼 AQ를 따라 움직여도 평행한 거니까 AQ를 따라 움직여도 고도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AQ도 똑같이 고도가 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면각에 대한 문제야. 이면각에 대한 문제가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선하고 여기 있는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네들이 평행하려면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얘는 고도가 안 바뀌어. 얘도 어때야 돼? 고도가 안 바뀌어야 돼.
그럼 얘하고 똑같이 평행이 여기까지 와서 얘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사실은 이렇게 바로 온 거겠지만 이렇게 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교선과 평행한 상황이었구나. OP랑 AQ가 교선과 정확하게 평행한 상황이었구나를 캐치하는 게 이 그림을 그리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아, 교선도 같이 평행한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문제 안에 뜻이 있으면 똑같이 여기서 이런 것까지 파생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표현에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 한다고? 평가원스럽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게 있어야 좋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제가 양심 고백을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평가원이 했던 표현을 흉내는 많이 잘 내는데 창의적으로는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오케이?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너 말고 누가 그런 걸 잘해요? 진짜 말하면 아무도 없어요. 진짜. 평가원 말고는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저런 문제들 다 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직업인데 안 그래? 그치. 근데 보면 다 쓰레기예요. 다 평가원만 짱입니다. 진짜. 보면서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는 평가원 문제밖에 없어요. 알겠죠? 평가원만 평가원 스타일로 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OP하고 AQ는 서로 평행합니다. 자, 평행하다고 돼 있고 그 다음 똑같이 뭘 구하느냐면 PQR하고 AQPO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답니다. PQR하고 AQPO를 보면 면이 서로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분명히 PQ에서 만나고 있는데 상황이 겁나 복잡하죠. 좀 삐뚤어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삐뚤어 돼 있으니까 이 삐뚤어 된 채로 문제 못 풀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OP하고 AQ하고 평행하다고 했고 교선도 똑같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림 이렇게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A를 다시 찍고요. 이쪽으로 Q가 온 거야. AQ 길이가 얼마라고? 이 원에 있으니까 길이 얼마라고? 1이라고. 1이라고 똑같이 여기까지 1이라고 이렇게 온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뉘어서 그리는 거예요. 뉘어서. 왜?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된 각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눕혀서 그린다고. 알겠죠? OP는 어디 있어요? OP는 똑같이 1위로 쭉 가면 되는 거야. 1위로 쭉 가면 5가 있는데 이 길이 얼마야? 루트 3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 다시 똑같이 P는 얼마큼이야? P는 얘하고 똑같이 평행각도로 한다고 했었으니까 요 길이하고 똑같이 1만큼 더 가고 1만큼 더 가면 여기 있는 게 뭐라고? P가 되는 거고요. 1만큼 가고 또 1만큼 간 곳에 요렇게 P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뉘어서 OP, AQ가 있는 면은 바닥면으로 하는 거죠. OP와 AQ가 있는 면은 바닥면으로 바꿔놓고 풀어야 우리가 뭔가 접근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이해가십니까? 똑같은 문제를 너무 내놓으니까, 너무 완독이 문제를 내놓으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도 후달릴 거 아니야. 출제를 했는데 애들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놓으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 그림을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빗돌이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도로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제 결국 도망가는 자와 잡아나가는 자의 싸움인 겁니다. 알겠죠? 평가원이 머리 쓰면 너희도 반대로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평가원이 미적분 문제 풀 때 항상 하는 짓이 뭐야? 수식을 엿같이 변형해 놓기. 그럼 너는 어떻게 해놓는 거야? 다시 원래대로 변형해 놓기. 자, 이게 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AQ가 있고 똑같이 OP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 1, 1 이렇게 만들어진 것까지 그림이 그려졌다고.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QAR이 90도라고 돼 있어요. QAR이 90도야? 그럼 그냥 그대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가 R이 90도가 된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1이 90도가 똑같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직각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뭐랑 뭐의 각을 구하네? PQR하고 바닥면의 각을 구하래, 얘들아. 자, 이 그림 보면서 아, 이 소리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면 진짜 문제 있지 않냐? 자, 봐봐. PQR, 이 삼각형하고 이 바닥면 사이 각을 구하래. 이게 이제 3번하고 안 똑같다고. 자, 이 PQR하고 이 바닥면 사이 각을 구하래. 이게 예제 3번하고 안 똑같다고. 예제 3번 문제가 뭐였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서 이 바닥면과의 각을 구하자는 얘기였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연장해서 똑같이 여기서 선을 내려서 이렇게 해서 각 구했지. 그럼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해서 구하면 되겠어? 예제 3번은 솔직히 똑같아 안 똑같아? 어떻게 했어요? 헷갈릴까봐. 너는 헷갈리라고. 어떻게 했어? 좌우로 뒤집어 놨어. 그리고 좌우 뒤집어 놓은 와중에 이렇게까지 비틀기도 했어요. 비틀어도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좌우로 뒤집으면 똑같이 여러분도 좌우 반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 와중에 숫자까지 똑같잖아. 1, 루트 3, 1. 숫자까지 특수각을 준 것까지 마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알겠죠? 1대 루트 3대 2라는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각을 잘 얘기해줬고, 그러므로 이 바닥면의 각을 구하려면 당연히 정상으로 구해도 돼요. 좌표하로 구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연장을 시키시라고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 60도인 거 알고요. 여기 30도인 거 알죠. 특수각이니까. 여기 직각인 것도 알고 여기도 똑같이 60도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이 길이가 1이었다고요. 그럼 여기다 수선해발 내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여기 직각을 수선해발 내리면 이 길이 이렇게 수선해발 내리면 헷갈리니까 이쪽으로 수선해발 내려줄게. 이렇게 수선해발이라고 표현을 해줄게. 수선해발 내리면 똑같이 이 길이 1이었으니까 이 길이 얼마 되겠어? 2분의 1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2분의 1 표현될 거고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어도 뭐가 나온다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선해발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에 똑같이 수선해발 만들어질 거니까 오이에 1 여기 2분의 1 여기 뭐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녀석이 2분의 루트 3 이 길이는 똑같이 1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뭘 구하라 그랬니? 걔네들 사이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1이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곱해서 합치면 얘는 2분의 루트 7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4분의 3, 1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루트 7분의 루트 3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코사인 세타고 제곱하면 7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결국 그려진 그림이 어때요? 서로 같죠? 역대급 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역대급 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 난이도가 그림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각을 구해나 답을 구해나가는 과정은 so 심플입니다. 계산 과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생각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바닥면으로 바꾸자. 얘는 그 선이 똑같이 평행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바닥면으로 바꾸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2분의 루트 6이 있었으니까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새롭게 그리자. 그렇게만 두 개만 정리가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요게 예제 4번이었다고요. 자, 그러면서 얼만큼 자주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써드리다 말았는데 예제 1번 보시면 공부 수능이었어요. 예제 2번 보시면 12학년도 9월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9월하고 수능에만 공도배 킬러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제 3번 보시면 11학년도 9월이죠. 그 다음에 예제 4번 보시면 14학년도 5월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17학년도쯤 됐을 때 내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9년, 11년, 12년, 14년 한 1, 2년마다 한 번씩은 나오는데 15하고 16에서 안 나오는 거야. 17학년도 올해다. 나올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29번을 기다렸는데 우리 29번 문제 몇 번에서 풀었어? 4점짜리 4점짜리 기초에서 풀었죠. 그래서 17년 9월에 이게 나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도 실망했었다는 얘기 알겠지? 얘는 뭐였다고? 삐딱한 면이 아니고 그냥 정사면체 부피를 구하시고 나와버린 거죠. 여기서 난이도가 급 하락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 19, 11, 12, 14, 17 한 다음에 18 한 번만 더 나와주면 그쵸? 자, 이런 문제 비슷한 패턴 나왔을 때 너는 이거 할 수 있겠어? 교선 연장시켜가지고 수능만 내서 문제 풀어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예제 5번으로 갈 건데 예제 5번하고 예제 6번, 유제 9번도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예제 5번하고 유제 9번도 정말 재미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예제 5번하고 예제 9번도 논란이 많은 문제죠. 예제 5번하고 유제 9번.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2015년 7월 30번이었고요. 하나는 2014년 7월 30번이었어. 근데 2016년 7월 30번 문제를 풀 때 이게 나올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냥 14, 15년도에만 7월 30번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자, 요 문제 두 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졸라 복잡하네?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잡혀놓고 때려서 풀자가 대다수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잡혀놓고 때려서 풀어서 정답률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높아요. 잡혀놓고 풀면 정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잡혀놓고 풀면 돼요. 그래서 실제 잡혀놓고 풀어보시는 것도 연습해봐야겠지. 너 뭘로 풀었니? 그림 그렸네. 그래도 잘했어요. 그림 그렸으면 잘했습니다. 그죠? 잡혀놓고 푸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자고 지금부터 제대로 정사형의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알겠죠? 잡혀놓고 푸는 법도 당연히 안 되는 친구들은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정사형으로 푸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연습이니까. 알겠죠? 근데 이 교육적 문제는 귀하니까 실제로
교육청이 착했던 게 뭐냐면 이건 정상의 정의로 풀리게 냈어 안 냈어? 풀리게 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걸 꼭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숫자가 되게 예쁘거든요. 자, 그게 무슨 뜻이야? 그림이 잘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대충 낸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숫자가 지금 다 알맞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A가 90도고요. A, B랑 A씨가 둘 다 2루트 3인 직각 이름의 삼각형입니다. 그래 반지름 길이가 2인 녀석이 올라가요.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반지름 길이가 똑같이 2인 녀석이 이렇게 내려봤는데 이쪽으로 얼마큼 갔냐면 2루트 3만큼 똑같이 갔어. 그럼 이렇게 길이 구하면 이게 얼마 나와야 돼? 똑같이 4가 나와야 되지. 근데 뭐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무슨 각이야? 특수각인 게 감이 왔지. 그럼 일부러 이런 건 아니겠지. 우연히 이런 건 아니겠지. 그치? 분명히 의도된 값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여기도 2루트 3이라고 그었고요. 똑같이 여기서 4라고 그었어요. 원 그리지 마세요. 9 그리면 더 복잡하니까 이렇게까지만 그리고 넘어가자고. 알겠죠? 여기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여기도 당연히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여기가 직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는 게 맞겠어? 2루트 3, 2루트 3 뭐라고 쓰는 게 맞겠어? 2루트 6이라고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게 맞겠죠. 2루트 3, 2루트 3, 2루트 6, 4, 4 이렇게 표시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D가 올라갑니다. D가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면 되느냐? 여기서 똑같이 높이 이만큼 더 올라가 주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요대로 올라가 주면 D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높이 2가 그대로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E하고 F가 와닿지가 않거든? E하고 F 그림을 보면 거기 있는 걸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보조선을 통해서 그리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E랑 F를 찍을 때는 그냥 눈으로 찍지 말고 요런 보조선을 그려주는 게 좋아. E가 뭐야? E가 이게 연장선이 돼서 절로 가서 이만큼 간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 좀 보조선 좀 그려주자고. E가 너네가 공간지각 천재가 아닌 이상 잘 안 된다니까? 그리고 설령 여기서 난 되는데 난 공간지각 천재인가 보네 하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좀 하시라고요. 그래야 오히려 도움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똑같이 보세요. 2루트 하면서 똑같이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얼마큼 올라가면 돼? 1만큼만 올라가고 루트 3만큼만 이걸 똑같이 평행하게 가는 거야. 1만큼 올라가고 루트 3만큼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나 나오겠어? 정확하게 2가 나오겠지. 그래서 딱 절반만큼 가면서 요 정도 간 녀석. 그래서 똑같이 이 선이 연장돼서 쭉 만들어진 녀석. 이 뒤로 간 녀석. 이 선이 뒤로 간 녀석. 얘가 바로 뭐라고요?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 요런 선을 그어주라고. 요 길이는 1이다. 요 길이는 뭐다? 루트 3이다.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어떤 관계다? 지금 닮은 관계로 같은 평면 위에 놓여 있는 상태다라는 걸 생각해 주라고. 그래서 이는 어디로 간 거예요? 더 뒤로 간 거예요. 지금요. 위에서 바라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위에서 바라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1루 2루트 3만큼 갔죠? 1루 2루트 3만큼 갔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삼각형이 있었는데 얘가 여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2루트 3의 절반인 루트 3만큼 여기 가 있는 거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루트 3만큼 가서 여기 이렇게 생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보면요.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1루 갑니다. 4를 따라가요. 이 4를 따라가요. 근데 원의 반지름이 2니까 이만큼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만큼만 가면 똑같이 루트 3만큼 갔다가 1만큼 갔다 루트 3만큼 가서 이렇게 똑같이 돼서 여기가 이렇게 찍혀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긴 상황이라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고 여기가 F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거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D는 어디 있어? D는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DEF야. 그 다음 똑같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 삼각형은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다.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요렇게 생기는 순간 어제 잠 못 잤어. 왜 이렇게 계속 하품을 해? 아까 하품을 되게 크게 하길래 제가 졸린가 보다 했더니 또 하품을 하길래 그 되게 많이 졸린가 했더니 세 번째 하품을 하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쟤는 오늘 끝까지 몇 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지? 자, 알겠니?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생각 다시 해봅시다. 지금 나는 되게 진지하게 애들을 어떻게 하면 킬러버즈에 맞출까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니까 다시 봅시다. 자, 보세요. 얘하고 둘이 어때? 얘하고 둘이 어때? 얘하고 둘이 어떤 관계야? 평행하잖아. 얘네 둘이 어떤 관계라고? 평행한 관계라고요. 그런 게 보인다고요. 얘네 둘이 평행한 관계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런 보조선들을 그리고 나니까. 알겠습니까? 사실 이면각의 정의를 푸는 거는 상당한 정확한 공간지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보조선들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이죠. 개쩌는 공간지각력으로 이거 갖다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보조선을 많이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봐봐. 똑같이 여기까지 그림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착한 친구는 이런 보조선까지 그리면 더 대박. 뭐 그리고 싶니? 이거 말고 또 얘네들하고 평행어 중에 또 이런 거 하나 있는데 닮은 정도가 아니라 합동으로 만들어버린 아주 강력한 보조선 뭐 있니? 이런 것도 하나 그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중간쯤에? 얘도 똑같 중간쯤에 이런 거.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예요? 얘하고 얘는 아예 같은 관계예요. 알겠어요? 똑같이 1대 루트 3 똑같이 1대 루트 3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릴 수 있으면 얘는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해 태어난 거의 공간지각의 보조선을 그리기 위해 태어난 학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으면 더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근데 맨 처음에 시작은 공간을 못 볼 때는 이런 선들을 많이 그리면서 공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개쩔거나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시면서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뭘 구하는 거예요? 이게 웃겨요. DEF에서 OBC로의 정사각의 넓이를 구하래요. 까놓고 DEF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니까 넓이 이 길이도 2야. 이 길이도 2야. 이 길이도 똑같이 얼마야? 루트 3, 루트 3이니까 2 루트 6이겠지. 이 루트 6이니까 DEF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구할 수가 있어. 넓이 구하는 건 쉬워. 근데 이 삼각형을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여기다 정사형을 시키라는 얘기잖아 지금. 여기다 정사형을 시켜서 이 면에서 정사형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그 각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하냐고. 그래서 그게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뭘 한다고? 좌표함을 때려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직각이니까. 좌표 넣고 좌표 넣고 좌표 넣으면 평면방식 나오거든. 좌표 넣고 좌표 넣고 좌표 넣으면 평면방식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나오겠지. 그렇게 해갖고 법선 벡터를 구하고 있는데 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무조건 맞추는 걸 보장해 주니까. 자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할 방법은 아니지. 그래서 말인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고 싶니? 얘네들이 면 사이 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고 싶니? 자 이 면하고 이 면은 지금 현재 맞나 안 맞나? 지금 현재는 안 맞나? 근데 만나게 할 수 있어 없어? 만나게 할 수 있지. 만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연장하는 거. 연장하면 여기 연장되고 똑같이 연장돼서 만나겠지만 골치 아프고 실제로 골치 아프진 않아요. 실제로 보세요. 이 면이나 무슨 면이나 똑같은 면이야. 이거 연장하면 뭐가 돼? 이 면은 이 선과 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선이 연장되면 이 선으로 가는 거고요. 이 선이 연장되면 이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면하고 뭔 사이 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 면 사이 각을 구하면 되는 거죠. 요 면 사이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 지금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똑같이 해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풀진 않겠지만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다 뭘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이 저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뭘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 똑같이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주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요 각이 무슨 각이야? 바로 요 각이. 요 선과 요 선의 각이 뭐야? 이 바닥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이 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요 각을 구하셔도 돼요. 요 각 구하고 요 각 구해서 똑같이 요 길이를 구해도 돼요. 알겠지? 이건 뭐야? 이건 뭘로 푸는 방법? 방금 이런 방법 무슨 푸는 방법? 연장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이 삼각형 면은 어떻게? 연장해서 푸는 방법.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알겠죠? 연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얘들아 연장하는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 뭐가 있다 그랬지? 면이 안 만날 때 만나게 해서 각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 뭐? 여태까지 그걸로 많이 풀었잖아. 뭐? 평행이동이 있었죠. 그래서 평행이동으로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 면을 살짝 평행이동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 면을 평행이동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평행이동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 각하고 이 선하고 이 선이 둘이 어떻기 때문에 서로 평행하고요. 마찬가지 이 선도 어떻기 때문에 서로 이 세 개가 다 어때요? 서로 다 평행한 관계라는 거죠. 평행한 관계니까 얘가 하고 내려와주면 똑같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얘를 그대로 내려볼게. 봐봐. 이 관계라고 생각해봐봐. 루트 3 갈 때 얼마큼 올라가는 거였어? 1. 루트 3 갈 때 얼마큼 올라가는 거였어? 1. 맞지? 그럼 얘가 그대로 내려온다 생각해봐. 얘가 미끄럼 타듯이 이 면을 따라서 윙 하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그냥 내려오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내려오면서 어떻게 할까? 더 확대되면서 내려오면 되겠죠. 그쵸? 확대돼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봐봐. 여기가 2루트 3, 여기 2루트 3이 할 때 높이 2씩 올라갔었죠. 그럼 1로 2루트 3만큼 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1로 2루트 3만큼 어떤 일이 생기겠어? 1로 얼마큼 올라가? 1로 얼마큼 올라가? 2만큼 올라가겠지. 왜냐 봐봐. 루트 3 갈 때 1만큼 올라갔잖아. 그럼 1로 2루트 3만큼 갈 때 얼마큼 올라가겠어? 그 각도 그대로 확대해서 내려오면
이만큼 올라갈 거라고. 여기 높이가 지금 현재 라인 나우 2지 않습니까? 요 길이 이만큼 똑같이 1로 올라가면 된다고. 이만큼 올라가 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1로 2루트 3만큼 간 다음에 똑같이 요리로 이만큼 간다고요. 똑같이 1로 2루트 3만큼 간 다음에 요 길이 2로 똑같이 이렇게 가주신다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저 면 여기까지 쭉 내려온 결과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더라.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더라. 이 삼각형과 요게 바로 DEF의 새로운 모습이다. DEF가 평이동돼서 내려온 D 다시 똑같이 이대로 쭉 내려왔으니까 똑같이 여기 E 다시 똑같이 여기 원 다시 F 다시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평이동시켜서 문제가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평이동시켰을 때 각을 어떻게 구하는데요? 얘가 교선이잖아. 교선이면 뭘 구해주면 돼? 당연히 서로 수직인 선들을 그려주면 되는데 마침 이 4랑 이 4가 또 역시 2등분 선이니까 뭘 그려줘? 똑같이 이렇게 선 하나 그어주고 똑같이 이쪽에도 선 하나 그어주시면 여기도 수직 2등분이 될 거고 똑같이 여기도 수직 2등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뭐가 돼? 요 사이각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요. 이게 잘 와닿지 않는 친구도 제가 옆으로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보이세요? 안 그려드릴게요.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똑같이 어떻게? 요렇게 보시라고. 여러분 머리를 이쪽에 갖다 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각이 우리가 구하는 각이 된다고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그리는 건지 감 안 와요. 자, 이거 2고요. 요렇게 선 자르면 요 선 얼마라고 그랬지 아까? 루트 6, 루트 6이라서 2루트 6이라고 했죠. 이 길이 2루트 6이었었으니까. 요 길이 2고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요 각이 우리가 구하는 각이 되는 겁니다. 요 사각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얘를 똑같이 따와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보이세요? 이 길이 2, 이 길이 루트 6, 똑같이 이 길이, 똑같이 이 길이, 여기가 루트 6, 똑같이 이 길이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여기 루트 10, 여기도 루트 1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각을 구해도 되는 겁니다. 요 각을 구해도. 요 각을 구해도 뭐가 돼? 둘 사이 이면각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음수면 양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코사인이 되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 각이 이면각이라고 봐도 되고 요 각이 이면각이라고 봐도 되고 당연히 그 두 이면각은 서로 같은 각이 나올 거고 넓이 구하신 다음에 이면각 구하시면 정상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 문제였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예제 5번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이면각의 정의를 통해서도 풀어나갈 수가 있어야 진정한 이쪽 유형을 끝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도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챕터 3을 했잖아요. 챕터 몇 가지 있어요? 8가지 있어요. 이번에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될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 예제 3부터 예제 그 3단원부터 8단원 중에 한 유형이 무조건 공도 129번 나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가 명쾌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제 단원 중에 이런 단원이 있어요. 뭐 미적분에 관련된 새로운 표현 이런 단원이 있어요. 그 단어는 문제가 뭐냐면 배워도 이 단어를 마스터한다는 느낌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공도백은 있잖아. 마스터한다는 게 있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수준이 되잖아? 그럼 나는 걔가 그렇게 풀고 있으면 걔한테 이제 넌 이제 하산해도 된다. 이제 공도백 킬러는 그만 풀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보낼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미적분이 더 어려운 거예요. 30번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공도백은 하산의 길이 있어. 물론 하산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지만 하산하면 할 수 있는 게 공도백이라고. 알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끝냈다. 이번 특강을 듣는 순간에 공도백 킬러를 완전히 털어버렸다. 이게 나 수능 보는 날까지 300일 동안 기백을 아예 안 봤다. 맞을 겁니다. 29번 문제. 알겠죠? 물론 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실제로 배우는 건 이게 다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스터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마스터하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유제 9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유제 9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거의 같은 문제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가 있고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이면서 높이가 2인 원기둥이 있더라가 된 겁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었대요. 아, 4야 정육면체 있는데 우리 많이 보던 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많이 보던 면인데 정육면체 제가 자를 때 알려드렸던 면이죠. 이쪽으로 자른 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면의 각을 구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요. 그럼 이 길이가 4루트 2가 나오겠고 똑같이 여기까지 길이 구하면 어떻게 돼? 4루트 3을 3분의 1로 나눈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생긴 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루트 2짜리 녀석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이 길이가 4루트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이 4, 4니까 4루트 2가 되면
여기서 따지면 여기 반이 2루트일 거고 딱 절반까지 와서 요렇게 원이 만들어지는 딱 한가운데 정도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녀석이 만들어진 녀석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기둥의 반지름이 될 거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루트 2 이렇게 된 그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 똑같이 여기서 높이 2짜리 원기둥이 하나 만들어진대요. 높이 2짜리 원기둥이 이렇게 똑같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높이가 2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이 여기 점을 찍고 여기 점을 찍고 똑같이 여기서 튀어나와서 요렇게 똑같이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점을 찍어서 요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요렇게 생긴 녀석이 삼각형 하나 만들어졌는데 얘와 얘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아마 각을 구하는 거겠죠. 뭘 물어봤습니까? 보니까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또 해놨네요. 정사형의 넓이는 둘째 치고 정사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의 각각의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어렵겠니?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어렵겠니? 넓이 구하는 건 다 쉬워요. 그쵸? 넓이 구하는 건 쉽고 뭐가 어려워? 이면각 구하는 게 어려운 건데 이면각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지 멋대로 생긴 것 같아서 좌표 빨리 찍으면 좌표 나오긴 나오겠지만 좌표보다는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상황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 길이에서 요로 루트 2만큼 왔어요. 요 길이는 2입니다. 요 길이는 2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 길이 루트 2, 똑같이 요 길이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서 요 길이는 얼마예요? 분명히 2 루트 2만큼 만들어진 그런 녀석이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도 루트 2고 여기도 루트 2고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이 길이 얼마니? 이 길이가 여기 루트 2랑 루트 2가 서로 지켜야 돼. 요 길이도 얼마예요? 2가 되겠죠. 2. 요 길이 2가 되고 요 길이 똑같이 2가 되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2 루트 2가 됐어요. 오예,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었다고 알고 보니까 정삼각형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 정삼각형을 주려고 일부러 높이 2로 세팅했구나. 높이 2 말고 딴 거 줘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일부러 높이 2를 주면서 뭘 만들었어? 이 정삼각형을. 똑같이 루트 2, 루트 2가 나오게 해서 2와 2가 되니까 2 루트 2가 나오도록. 똑같이 루트 2, 루트 2에서 이 길이가 2가 나오게 해서 2와 2니까 루트 2가 나오도록 정삼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시죠? 자, 이렇게 이게 정삼각형인데 여기 보니까 얘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정삼각형.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세요. 아까 보면 여기서 얘네들이 평행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그대로 쭉 내려올 수 있었죠. 얘하고 평행한 거 뭐 어디 있니? 뭐 있니? 얘하고 평행한 거. 이거 보이니? 이거 보이니? 이거랑 평행하겠죠. 몇 배 되는 거예요? 2배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요 삼각형도 이렇게 있겠죠. 요 삼각형은 어떤 높이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이만큼 왔다가 앞으로 이만큼 오는 과정이죠. 그럼 이것도 2배 확장하면 뭐 될까? 밑으로 4만큼 왔다가 앞으로 4만큼 오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밑으로 이만큼 왔다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거죠. 이 삼각형이 평행 이동되면 뭐랑 넓이가 뭐랑 같은 삼각형인지 알겠어? 얘야 얘 그냥. 얘야 얘. 얘가 된다고 얘. 이 삼각형이 된다고. 이 삼각형을 지금 평행 이동시켜서 졌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졌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은 정사면체의 두 개의 면입니다. 그 정사면체 이면각은 얼마라고 배웠어요? 코사인스타를 3분의 1이라고 외웠죠. 그냥 외워서 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같은 삼각형이다를 캐치를 못하는 건데 얘네들이 평행하고 얘 구성 성분을 보니까 2 내려가는 동안 2 앞으로 가더라. 2 내려가는 동안 2 앞으로 가더라. 라는 걸 캐치했었으면 이게 서로 여기서 만나는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었겠고 우리는 분명히 정사면체, 정육면체에서 공부를 하면서 요런 녀석이 정사면체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좌표로 풀어서 답을 맞춰내는 것도 시험에서 중요하고 그러나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핥고 넘어가셔야 되는 파트였습니다. 알겠죠? 예제 6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나 먹방이에요, 먹방? 진짜 아저씨가 안 되려고 그랬거든. 아저씨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고3 학생들하고 항상 만나니까 이 19살의 그 기회를 받으면 나는 영원히 아저씨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되게 젊은 나이에 데뷔를 해서 그 강단에 섰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 중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래도 이제 존댓말을 하면 안 돼. 저 이거 아시겠어요? 이해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걔 입장에서 그렇다 걔가 알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위치는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제 계속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아저씨가 되는지 요즘 사회 문화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먹방이에요, 먹방. 걔가 막 먹어요. 먹으면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고 별풍도 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쏘는 거고 왜 먹는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거는 이해가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어떤 학생 중에 하나가 그래서 공부 방송을 한 거야. 공부 방송 뭔지 알아요? 카메라를 켜놓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지가. 그 시청자한테 반응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지. 별풍 썼다 거기서 공부하는 새끼가 별풍 감사합니다. 진짜 이지랄 떨면서 공부하면은 그 새끼는 공부하는 게 아닌 거지. 그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공부하는 걸 방송을 했을 때 계속 찍어서 전파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영상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하는 거냐면 카메라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언제 공감을 할 때가 있냐면 그 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해요. 그래서 명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명사를 만나면요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느껴지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뭔가 그 사람이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나는 그래서 너네도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 그럼 그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느껴지는 나도 열심히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죠. 그래서 강연을 딱 들을 때는 빡 이런 게 생깁니다. 자, 그리고 딱 집에 가요.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끼 문을 열어두었더니 꽝.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어. 자,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나랑 같은 발로 키거든요. 컴퓨터를 픽 해서 컴퓨터를 켜요. 컴퓨터 켜졌어요. 띠링 하면서 컴퓨터 켜져요. 그리고 나는 뭐야? 다시 컴퓨터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뭐 게임도 키고 뭐 하고 내 평소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밤이 돼서 이제 뭐 부모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아까 강연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나 지금부터 집에 가면 개빡공, 난 다시 태어날 거야, 나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지니까 갑자기 뭐야, 이거는 그 에너지가 그 허공에서 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독학자에서 있잖아요. 독학자에서가 개효율이 높죠. 당연히 하죠. 내가 만약에 수능이 한 달 남았어요.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나보고 수능을 치라고 한다. 봐봐. 수학은 안 공부해도 되겠지. 자, 내가 갑자기 10월 중순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 대학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갑자기 나는 서울대 의대가 가고 싶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갑자기 이런 꿈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한다 칩시다. 그럼 수학은 됐고 이제 국어, 영어, 과학 탐을 한 달 만에 지금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쳤죠. 지금 할 게 너무 많죠. 특히 국어, 영어. 국어는 그렇다 쳐요. 우리나라 말이니까 읽을 수는 있으니까. 영어 단어 하나도 모르고 과탐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개빡공 해야 돼. 그럼 뭐 하겠어요? 당연히 독재부터 때릴 겁니다. 아니면 뭐 인강을 틀으라도 배속으로 막 들어서 빨빨빨 내용을 캐치하고 졸라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딱 필요한 부분만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한 달이면 모르겠는데 1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기가 다 빠져요. 맞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되게 가치 없이 보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으면 아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잠깐 들어와서 저 새끼 뭐 진짜 공부하나 잠깐 보다가 나가고 약간 보다 나가고 혼자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니까 공부가 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는 애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진짜 먹방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그래, 솔직히 먹방을 찍는 사람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자기가 먹는데 사람들이 돈을 줘요. 그럼 나도 찍겠다. 만약에 내가 먹잖아. 근데 돈을 줘. 그러면 먹겠어. 나도 먹을 때 찍겠어. 나 배고프거든. 밥 먹으려는데 찍으면 돈 준대. 그러면 카메라 주세요. 뭐 지금부터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밥 먹을게요. 이러면서 먹을 거예요. 근데 돈을 쏘는 애들은 뭐야 도대체? 저 새끼 존나 잘 먹네? 돈을 쏘자. 이거 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느끼는 게 근데 한두 명이 아니거든. 예를 들면 일부 또라이가 그런 짓을 하는 거면 미친놈 다 있네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느끼는 게 내가 아저씨가 됐구나. 내가 이제 시대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슬픈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내 밥벌이는 하는 거 있으니까 그죠. 제일이나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하여튼 먹방은 못 하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방 보고 있으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는 걸 들으러 오는 애들은 이해가 가요. 너무너무 이해가 잘 갑니다. 왜냐면 공부하려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있다. 자, 그럼 뭐 들으러 오겠지. 근데 남이 먹는 거 왜 보노? 이게 6번입니다. 누가 혹시 이해가 가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 좀 해주면 내가 되게 고맙게 할게. 왜냐면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슬프거든. 난 너무 아저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퍼요. 좀 이거 좀 도와줘 진짜. 혹시 먹방에 돈 써본 적 있는 사람? 아니 내가 미친놈이라고 안 할 테니까 진짜 돈 써본 적 혹시 있는 사람? 없어요? 너네도 안 되겠네. 거기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죠? 그래서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니까. 먹방에 들어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설명해 준 사람한테 내가 돈을 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돈을 쏘는 사람의 심리가 궁금해서 그런 건가? 하여튼 그런 거. 돈을 쏴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해서 쏘는 건가? 똑같지 않아요? 쏘면 그쵸? 내가 10,000원 주면 걔가 뭐하니? 더 먹니 탕수육을? 그렇진 않죠. 그쵸?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렇고 예제 6번입니다. 예제 6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쓰레기예요. 문제가 확실히 쓰레기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A, P, Q, H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 왜 유제 2번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예제 1번이 유제 1번이었겠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문제 있습니다. 원기둥을 타고 올라갔던 문제 있습니다. 3등분했던 문제 있었죠. 그러다가 원기둥을 타고 올라가지 말고 사각기둥을 타고 올라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변형한 게 예제 6번이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문제가 개쓰레기인 거예요. 자, 이게 왜 개쓰레기였느냐? 자, 왜냐면 이걸 구하려면 이 면의 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봐야 돼? 정사형을 구하거나 이면각의 정의대로 구해봐야 되는데 교선이 거기 PQ라고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APQ하고 뭘 구하는 거냐면 PQH, HPQ로 짜는 면의 각을 구하는 거죠. 교선이 뭐로 나와 있어? PQ로 나와 있어요. 근데 교선이 PQ로 나와 있지만 교선의 직교한 방향으로 선을 그으려면 보조선을 긋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이 힘들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 접근이나 해볼까요? 자, 똑같이 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가 몇 등분이 돼 있다고요? 똑같이 3등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등분이 돼 있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교선이 만들어지겠죠. 이 교선에다 뭘 그어야 돼? 이 삼각형에서 각을 구하려면 똑같이 각을 구하려면 교선의 직교한 선을 그어봐야 되겠죠. 교선의 직교한 선을 그으면 요대로 내려가요. 요대로 내려가면 연장은 어디로 가냐면 얘가 똑같이 이거 한 칸만큼 똑같이 간 요 길이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 뭘 내려야 돼? 요 점에서 여기 이 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똑같이 내려줘야 돼요. 수선의 발을 똑같이 내렸다고 쳐요. 수선의 발 어렵사리 내가 내렸다고 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렸다고 쳐요. 그럼 저쪽에 내린 수선의 발은 또 어디로 가겠어? 이쪽에 내린 수선의 발은 또 어디로 가겠어? 1로 가겠지. 그럼 걔네끼리 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 또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 이면각의 정의대로 구하기가 번거롭고 힘들고 안 되죠, 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교선하고 똑같이 요 교선이 연장돼서 여기서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 선에서 똑같이 내는 이것도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교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교선하고 이 교선이 똑같이 서로 어떻다고? 다시 만나게끔 만들어주려면 또 평행이동시켜서 여기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그려봐야 되는데 헷갈리고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면각의 정의를 풀기가 마땅치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정사형으로 풀게끔 시켜야 되겠다. 정사형으로 풀어보면요. 보세요. 자, 이 면이 이런 거 착각하면 진짜 안 된다, 얘들아. 이 면이 여기에 정사형이 되는 거야. 여기에 정사형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1로 내려가니? 그럼 이대로 여기 똑같이 정육면체에 이렇게 똑같이 선이 있었으니까 똑같이가 이대로 이렇게 내려가니?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지금 면이 어떻게 돼 있다고? 서로 교선이 이렇게 삐뚤어 돼 있다고. 이렇게 삐뚤어 돼 있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정사형을 시키면 얘가 이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요. 이 교선의 직교한 방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이렇게. 근데 얘네들을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안 맞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된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정사형을 대린다고 그냥 그대로 내려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정사형도 안 돼. 이면각의 정의도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접혀놓고 때려넣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버려야겠다 하다가 아니야. 잡혀놓고 때려서 푸는 것도 한 번은 풀어봐야 돼,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집어넣은 게 예제 6번이에요. 알겠죠? 예제 6번은 저도 인정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제 6번 보면 선생님 문제 너무 개쓰레기인 거 아니에요? 잡혀놓고 푸는 거 말고 답이 없잖아요.
맞아요. 개쓰레기입니다. 알겠죠? 개쓰레기를 한번 잘 분리해보세요. 분리수거해보세요. 아시겠죠? 재활용을 해보시라 이런 뜻이었고요. 유제 10번도 그래서 잡혀놓고 푸셔야 되는데 유제 10번은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서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유제 10번은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착각을 많이 하는 문제라서 이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정사각 기둥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사각 기둥이에요. 정사각 기둥. 정사각 기둥도 하나 그려보시고요. 직사각 기둥도 하나 그려보세요. 일단 그려보세요. 그리고 가지고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정사각 기둥이고요. 이게 직사각 기둥입니다. 정육면체, 직육면체가 아니고 정사각 기둥과 직사각 기둥이라고 바닥면이 정사각형인 것과 직사각형인 것 두 개를 그었다고요. 알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점을 지나면서 제가 이 길이 A만큼 잘랐다고 칠게요. A만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알겠죠? 똑같이 이 길이는 B만큼 이렇게 해서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랐다고요. 이렇게 자르고 나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때문에 한 평면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이 그대로 연장이 되면 단면에 한 점이 나오겠죠. 그 점은 무조건 어때? 하나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리로 갈 때 B만큼 갔으니까 얘하고 평행해야 되는 거야. 이 뒷면과 앞면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리로 가더라도 이만큼 내려가는 길이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얼마큼? 똑같이 B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야. B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선이 그어져야 이 선하고 둘이 어떻게 된다고? 이 선하고 이 선이 서로 평행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리로 갈 때도 똑같이 A만큼 만들어진 거였으니까 여기서도 앞으로 다시 튀어나온 다음에 똑같이 여기로 내려가면 A만큼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사각형도 무슨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정사각 기둥을 자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니까 이 길이 얼마 된다고? A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일 때 이 길이를 자르면 뭐가 된다고? A 더하기 B가 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정사각 기둥일 때.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정사각 기둥이나 그런 건지 직사각 기둥일 때까지 되는 건지 볼까지 되는 건지 그 정확한 경계선을 한번 알아보자고. 알겠죠? 그럼 똑같이 이리로도 갑니다. 이리로 가서 똑같이 이만큼 가면 A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이리로 가서 이만큼 갔더니 똑같이 여기는 B만큼 갔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이 서로 또 같은 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면이 결정이 되어져서 이걸로 쭉 밀어버리면 당연히 교점이 단 하나로 결정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선하고 여기 생긴 선이 둘이 어때야 돼? 서로 어때야 돼? 이 면하고 이 면이 둘이 어때? 서로 평행하니까 같은 평면을 같은 면으로 평행한 면을 자르면 잘린 교선 둘도 어떻게 돼?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이 선하고 평행한 선이 똑같이 어디 만들어진다고? 똑같이 여기도 같이 평행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일로 가고 이만큼 A만큼 내려가는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뭐가 돼? A 더하기 B가 되는 게 맞고 똑같이 여기도 A 더하기 B가 되는 게 맞아서 이렇게 생긴 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고. 맞지? 그럼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뭐야? 두 면이 마주보는 면이 평행해서 그래요. 둘 다. 마주보는 면이 서로 평행하다 보니까 이면과 이면, 이면과 이면, 이면과 이면, 이면과 이면이 평행하다 보니까 한 면으로 자르면 그 교선들이 둘이 어때? 서로 평행한 거야. 너네 알잖아. 마주보는 면이 평행하면 평행한 면을 같은 면으로 잘라버려. 그럼 당연히 요 교선과 요 교선은 어떻게 되겠어? 서로 요 교선과 요 교선은 서로 어떻게 되겠어?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온 거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진 그림이 나온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평행한 면이 있으니까 한 면으로 자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교선이 서로 평행하게 나오게 된 거지.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거였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얘는 재밌는 게 뿔이라고, 뿔. 뿔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뿔이면 기둥하고 다른 일이 생기게 되는 게 이 앞면하고 이 뒷면하고 서로 평행해요, 안 평행해요? 안 평행해요. 안 평행하다고요. 가면서 서로 방향이 달라진다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란 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를 자르기로 했냐면 OR이 얼마였냐면 OR이 2대1이고 OP가 2대1이고 OR은 1대2고 OQ는 중점이에요. 그게 똑같이 여기 1대1입니다. 1대2. 똑같이 1대1을 잘랐어요. 1대1을 잘랐으니까 위치로 따지자면 높이는 한 3분의 2쯤 되는 곳이야. 왜냐면 1대2니까 전체 높이 3분의 2쯤 되는 곳이야. 여기 높이는 어디쯤 되는 곳이야? 중점이니까 2분의 1쯤 되는 곳이야. 그래서 3분의 1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6분의 4라고 바꿀 수 있고 2분의 1도 똑같이 바꾸면 6분의 3이라고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고요. 3분의 1은 6분의 3이 되고 똑같이 여기도 3등분 해봅시다. 3등분 해봐서 똑같이 찍으면 요 점이 똑같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 그게 똑같이 되는 거야? 6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 점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6분의 4에서 6분의 3 되고 6분의 2가 됐으니까 이렇게 3개의 점을 이어서 만든 단면이 나오면 나머지 한 점도 뭐였으면 좋겠어? 6분의 4, 6분의 3, 6분의 2니까 나머지 한 점도 뭐였으면 좋겠어? 6분의 4, 6분의 3, 6분의 2가 돼서 단면이 나오면 어떨까? 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게 틀려보라고 낸 문제야. 알겠어? 자, 여기 세 점을 골랐어. 여기 세 점을 골랐어. 여기 세 점을 골랐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생겼던 그 높낮이 차이가 여기도 그대로 대칭성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요. 알겠어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으려면 위에서 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확실히 와닿을 겁니다. 자, 위에서 보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위에서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분의 1점이 있었으니까 여기를 지났죠. 똑같이 2분의 1점이 있으니까 여기를 지났죠. 똑같이 3분의 2점이 있었으니까 똑같이 어디를 지났어? 여기를 지났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면 얘가 요대로 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껴치게 된다고요. 이렇게 비껴치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비껴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보세요. 요 면이 요대로 밀고 내려가다 보니까 6분의 2 딱딱딱 맞아 떨어진 게 아니야. 여기서 이대로 밀고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만난 게 아니고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비껴치는 그런 각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 잘리는 모양이 이상한 각도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똑같이 이렇게 된 녀석이 새롭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이렇게요. 이렇게 비껴치는 녀석이 만들어진다고. 알겠죠? 얘가 그냥 매끄럽게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면 보세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선이 있었잖아. 이렇게 선이 있었는데 이 놈과 평행하게 요대로 그대로 쭉 밀면 잘리는 곳이 2분의 1이 아니고 이 녀석은 이거보다 이렇게 내려간 녀석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내려서 잘라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저쪽이 어떻게 된 거야? 들린 거야. 그러면서 여기 값이 어떻게 돼? 이 값이 엉뚱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으로 딱 1대 2, 2대 3대 4니까 그냥 그대로 밀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이게 논리적인 오류라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제가 설명해 줄게요. 다시 해보세요. 보통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똑같이 3분의 2였어. 똑같이 여기가 중점이었어. 똑같이 여기 3분의 2였어.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 당연히.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생긴 녀석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서로 어떻게 돼? 다 평행한 선이 나와. 그래서 그 평행한 선대로 쭉 밀면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고. 그 이유는 뭐야? 여기랑 갖고 얘들하고 다 평행하니까 그냥 그대로 밀면 되는 거니까 그랬던 거라고. 근데 여기서 봐봐. 이대로 밀면서 이놈 있지, 이놈. 이놈하고 평행한 녀석을 그대로 밀면 여기가 안 잘린다고.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기 때문에 실제로 딱 2분의 1이 안 잘리고 여기도 더 위에서 잘렸을 거라고 이렇게요. 만약에 요 각도 그대로 자른 거였어요. 근데 여기를 자르게 하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해서 자른 단면 자체가 좀 이렇게 해서 자른 거야. 이렇게 해서 자르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했어? 이상한 녀석이 생긴 거야. 그러므로 얘는 똑같이 2분의 1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 맘대로 2분의 1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니까 답이 안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른 녀석은 이렇게 자른 거니까 얘가 어디서 어떻게 잘릴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떻게 자를지는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하학적으로 풀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잘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네들이 평행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평행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이 면 자체가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면으로 잘라도 이 잘린 선들 둘이 서로 평행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면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
서로 면이 서로 평행하지 않으면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 얘를 옆으로 이렇게 친 거야. 옆으로 이렇게 친 거야. 옆으로 쳤어. 이렇게 친 거야. 이렇게 쳐버린 거야. 이렇게 쳐요. 그럼 이 단면, 이 교선하고 이 교선 서로 평행하다고? 아니라고. 얘들은 어떤 관계라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냥 이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이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였었던 거죠. 알겠죠? 자, 이런 거였고. 그럼 결국 선생님, 여기서 이 정확한 데이터는 어떻게 구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렵죠. 여기서 풀 때는 차라리 이런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선해발 내려서 이렇게 그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서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 똑같이 1이니까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 길이. 요 점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이. 요 길이 있고 요 삼각형이 있으니까 요 삼각형이 있으면 어떻게 돼? 요거랑 요거랑 그어주면 똑같이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요 길이 구하고 나면 요 길이 똑같이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길에서 요 길이를 향해 쐈을 때 똑같이 걔가 진행되는 요 자리가 바로 도착한 자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요. 알겠습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연립해서 요 길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그 다음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계산의 영역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더 편할 수도 있어. 점점점 찍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점의 좌표, 점의 좌표, 점의 좌표 놓고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알겠어요? 뭐로 놓고 얘는 0,0,뭐로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0,0,A로 놓고 똑같이 놓고 하면 어떻게 돼? 좌표 구할 수 있지. 정팔면체 점의 좌표 설명해 준 적 있죠? 그쵸? 좌표 때려놓고 푸는 게 더 빠를 거라고요. 알겠죠? 이 문제는 좌표 때려놓고 푸세요. 아 참, 그리고 이건 하나 설명해야 되겠다. 가끔 학생들이 놓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가끔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것만 잘 풀려고. 자, 정팔면체에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위, 아래, 앞, 옆, 왼, 오르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보통 질문 받아보면 이걸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던데 얘가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지.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이에요? 얘도 정사각형입니다. 얘도 무슨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알겠죠? 다 정사각형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는 정팔면체니까 어떻게 돌려도 다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얘가 직각이잖아 라고 수업하기 시작하면 네? 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뭐예요? 얘도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고 이렇게 해도 정사각형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정팔면체 진짜 모양입니다. 오케이? 눈으로만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도 그래서 똑같이 한 면에서 이 길이가 1인 정사각 뿌리면 정사각에다가 똑같이 뿌리 된 거니까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똑같이 내가 이게 루트가 나올 테니까 얘도 여기가 뭐였다고? 직각 이쪽으로도 직각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건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좌표 때려놓고 풀으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예제 6번, 유제 10번은 좌표 때려놓고 풀어보는 것도 연습 유지 필요하기 때문에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